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20분 동안 채워가는 종목 세일즈 그 네 번째 시간 황소메뚜기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신 만큼 저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왔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56포인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940포인트를 지지하고 1950포인트 위로 훌쩍 올라왔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를 한번 보니까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반등의 포인트는 수급 주체는 기관이 아니었나. 지난 금요일 1,500억의 매수세를 이어서 지금도 436억 원의 매수세를 가담하고 있다. 그러면 기관이 올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적극 매수에 참가할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 업종도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91.16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680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수급도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조금 주도를 이끌어내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 모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49%, 그리고 메디톡스도 0.87% 상승 중이고요. CJ ENM도 이제 모처럼 만에 매물대 소화를 다 끝내고 반등에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 매수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오늘 장 초반에는 12%까지 넘나들다가 4.8%로 마감 중인데요. 코데즈 컴바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접근하지 마시라고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미팜은 2.20%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1.49% 상승 중이고요. 이외 종목들 모두 오늘 대부분 상승의 흐름을 좋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코스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 봉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의 시기를 잘 타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조금 즐기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가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이제 조금 주춤하는 시장 끝내고 0.1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에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에 있다. 그 추세를 깨지 않으면은 들어가봐도 좋을 자리가 아닌가라고 한번 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대차는 제가 오늘 증시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4%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차 투자에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대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0.62%대 상승 흐름, 삼성물산도 바닥 다지면서 0.42% 상승, 그리고 네이버 경우에도 오늘 0.44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 SK하이닉스가 바닥에서 큰 폭으로 4%대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은 반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기관 힘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저평가 바닥주들이 힘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보신다 하더라도 좀 상승의 흐름 즐겨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0원 선, 지금 SK하이닉스도 27,000원 선인데요. 이 밑으로 빠지면은 싸면 쌀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게 살수록 수익은 더 크게 나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차는 1%대 약간의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제 하락폭을 조금 멈춰 보이는 듯합니다. 0.18%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도 2.46%로 크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21만 원대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 지금 에너지 그러니까 힘을 조금 모으고 있지 않나.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중국 철강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금 일시적인 하락일 뿐 철강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도 충분히 반등 그리고 급등 아주 힘 있는 모습 추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그리고 길게든 짧게든 투자에서는 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시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시황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상승장이 아닐까라고 예상한 만큼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살펴보신다면 내일장 기관이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차트상에도 양봉이 단봉일지라도 양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제는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는 끝이 났다. 외국인의 시세 차익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고 기관도 다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종목 이제 모멘텀이 가득한 종목들에 갈아탄 것이 아닌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사들였던 종목들을 조금 지켜보시면은 올해 대장주들이 조금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3차례 걸쳐서 추천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AS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부방은 지금 5%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IHQ는 10% 정도의 상승, 그리고 유진기업은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절가를 터치한 유진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가를 약간은 타이트하게 드렸던 점은 있었는데 이번에 장이 많이 빠지면서 힘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앞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매수하셨거나 그리고 보유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자면요. 이 거래량 없이 내려간 음봉, 이 3음봉은 그렇게 믿을 만한 음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음봉이었고요. 그 뒤에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내려오던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정도의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크게 실렸고요. 앞으로 이슈가 충분히 가득하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매수에 조금 동참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쉽게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하겠지만 꾸준히 지켜봐 주신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종목이다. 아직까지 추세는 전혀 죽지 않았고요. 미리 들어왔던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마라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한 이후로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그 하락폭을 자세히 보시면요. 급등하기 전, 장대 양봉이 올라오기 전 가격, 시가 부근에 왔을 때 다시 재차 반등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 N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N자 반등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건요. 지금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아직까지 저때 들어왔던 4월 28일에 들어왔던 매수세가 전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조금 들어가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도 목표가 올 때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죠. IHQ 같은 경우에는 10%의 지금 수익 중인데요. IHQ 10% 수익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죠. 고점에서 매물대를 한번 만나서 흘러내렸지만 다시 한번 재차 고점을 돌파시킨다라는 건요. 강력하게 시세 분출의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지금 고점 부근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매물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승 흐름, 위에 있는 매물 돌파해 나가면서 소화시켜 나가면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에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서 목표가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가는 전략들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HQ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조금 괜찮은 이슈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IHQ 이제 뭐 최대 주주가 유선 방송 사업자라 해서 엔터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이슈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함부로 애틋하게가 태양의 후예 바통을 잃는다,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던 태양의 후예가 지금 함부로 애틋하게까지 넘어온다면 IHQ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주로는 사마 네트워크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도 같이 관련해서 지켜보신다면 이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S를 거치는 작업을 한번 거쳐봤습니다. 지금 뭐 보유할 종목들은 보유하시고, 그리고 유진기업은 상당히 아쉽지만 오늘 저렇게 손절가를 이탈한 줄 알았으면 오늘 들고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을 조금 표현하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왔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투자 고지를 조금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공하는 저희가 투자 판단은요, 조언일 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종목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 CJ 그룹 계열사에 있는 회사인데요. CJ 그룹에 상당히 많은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종목이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CGV, CGV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시푸드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냐? 음식 만드는 회사인 건 대충 알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냐? 영어로 C, 바다입니다. 수산시장에 있는 음식들을 대부분 만듭니다. 김과 어묵, 그리고 맛살, 게맛살 등을 조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맛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대게보다 맛살이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J 시푸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 제품군은 어묵입니다. 어묵과 그리고 맛살, 그리고 김, 유부, 상당히 많은 제품들, 좀 수산과 관련된 종목들, 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산업이 조금 축소가 된다, 또는 양계장, 닭고기 쪽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수산업종들에서는 시푸드가 아무래도 제일 강력한 대장주로서의 노릇을 하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시푸드가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맛살 공장을 조금 강화시켰다라는 이슈입니다. 예전에 김업체를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김업체를 인수하여서 김에서의 조금 김시장을 조금 선점해보겠다 해서 좀 경쟁력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게 어묵 판매량이 줄었는데요. 이번에는 맛살을 조금 한번 강화시켜보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80억 원 규모의 맛살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연간 3톤 정도의 맛살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13톤의 생산량이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4배 정도 생산이 늘었죠. 그렇다면 이제 맛살 시장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많이 만드는 건 좋다, 그럼 많이 팔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의문 제가 한번 해결해보고자 다른 이슈를 봤습니다. CJ 시푸드가 모회사인 CJ 제일제당에 1,600억 규모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이슈입니다. 상품 공급 1,600억이 어느 정도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작년 매출액이 1,600억입니다. 1,600억을 올해 1년치 계약을 12월에 끝내버린 거죠. 그러면 1년치 매출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파는 모든 제품은 매출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아마 올해 말 그리고 중순쯤엔 어닝 서프라이즈로 아마 시세 분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CJ 그룹에 대한 고민들도 많을 겁니다. CJ 그룹 지금 굉장히 회장이 건강이 악화됐다, 경영난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악재와 악재가 겹치면 항상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CJ 시푸드, CJ 글로벌 확장성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증권사들의 추측도 나오고요. CJ 제일제당도 중국에서 M&A 기회를 상당히 많이 노려보고 있다. 모회사가 크면 자회사도 함께 커간다라는 이론에 따라서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의 실적 전망도 안정적이다. 아까 전에 CJ 제일제당의 공급을 계약했다, 납품을 계약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CJ 제일제당의 매출이 늘면 당연히 CJ 시푸드 공급 계약, 내년 계약은 조금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저가 메리트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매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억, 2013년에 1,500억이었던 매출이 2015년 1,600억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6년에는요, 1,600억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에게 1,600억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깔려 있고요. 이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매출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를 전 좋아한다고 했는데 유보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약 100% 정도, 자기 자산의 한 1.8배 정도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CJ 제일제당이 지분을 44%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가 아닌가, 대주주로서 CJ 제일제당이라면 망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도 이자를 갚을 능력이 이자보다 15배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고도 15배의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차트만을 보기 때문에요. 차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차트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조금 횡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루하게 흘러가는 차트인데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 성장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슈가 터졌죠. 공급 계약 이슈였습니다. 그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1,600억의 매출을 공급 계약 이미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 차트 조금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조금 길게 본다면은 급등 이후에 전형적인 급등 패턴입니다. 급등을 한번 하고 급락 이후에 횡보하는 패턴이죠. 이런 패턴은 급등할 수 있는 힘이 간직되어 있는 차트고요. 급등할 때 나왔던 거래량이 터졌는데 700만 주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때 매수했던 주 포지션들은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매수세로 인해서 보유 지분은 벌써 87만 주,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조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도요, 이때까지 주봉을 보면 이 차트, 급등, 급락, 횡보, 급등, 급락, 횡보, 급등, 급락, 횡보, 급등, 급락, 횡보. 상당히 많은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블로프의 개도 딸랑딸랑하면 밥 주는 줄 안다. 그것은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급등, 급락의 패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한다면 다음 순서는 급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이밍이 이제 조금 들어가 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런 지루한 자리에서 언제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매수가로는요 3,610원을 한번 들여보았습니다. 3,610원은 최근 급등했을 때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에 다시 한번 오늘 시가 부근에 반등이 있다면, 떨어진다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흔들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드렸습니다. 3,260원까지 한번 들여보았고요. 거기까지 흔든다면은 세력이 아주 왕창 흔들어버리고 세력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 라인 들여봤고요. 목표가는 사실 이번에 돌파해서 거래량이 실리면 5,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많이 있는 4,000원까지 목표가를 선정해서 거기까지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드려보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하신 분들은 지금 1차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조금 떨어졌을 때 2차 매수를 진행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한번 들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 종목까지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벌써 4번째 종목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은 수익 제가 한번 도와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